자, 요액파, 민법, 소유권, 물권, 강론, 취득시효 중에서 중요한 이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요건 및 효과. 요거 사례 형태로도 잘 나오고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20년간 계속 점유해야 되죠. 그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병에게 임대하여 20년이 됐다. 점유 상태가. 자, 병은 직접 점유자고 타주니까 결과적으로 간접 점유자 을이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접 점유도 된다. 그 다음 점유 개시의 기산점이 언제냐?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날, 그때부터 기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한 날, 요 날부터 20년을 계산해야 돼요.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역산해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거, 이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그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가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요. 판례에 의하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속 갑소유였던 경우, 이때는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시.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요. 20년이 됐어요. 기간 역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갑이 소유자야. 이때는 기간 역산할 수 있고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또 하나는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갑에서 병으로. 근데 여전히 을이 점유하고 있고 또다시 20년이 경과됐어요. 이때는 우리 대벌이 이걸 2차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이 2차 취득시효의 기산일이 언제냐? 을이 최초로 점유한 때가 아니라 을의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이때가 2차 취득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이다. 그게 요 판례죠.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20년이 된 후에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을이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 소유자가 갑에서 변동된 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이 완성된 경우에는 2차 취득시효라고 하고, 이때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를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있겠죠. 그 사람을 상대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20년 기간 계산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 소유의사나 평원 공연점유는 추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20년 기간의 계산에 문제가 좀 판례가 있다라는 거. 자,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즉 법률 규정이나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245조 1항에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187조 예외가 되겠죠. 자, 이때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가?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이게 원칙입니다.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그래서 점유 취득시 완성 당시 설령 그 땅이 미등기였다 하더라도요,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시 완성 당시 소유자가 있겠지. 그 사람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점유 취득시 완성된 땅이 설령 미등기라 하더라도,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원시 취득인데 이전 등기에 의하죠. 이때 그 시완성자가, 점유 취득시 완성자가 갖게 되는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어요. 그죠?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그 시완성자가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시완성자가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했던 을이 등기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전매를 하고 점유를 넘겨주게 되면 이때는 매수인과는 달리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양도할 때 매도인 동의받아야 되죠. 반면에 시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는 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매수인의 경우에는요, 채권 양도가 제한된다 그랬잖아요. 그 제한이, 즉 갑의 동의를 받아라, 이게 시효 완성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통지만으로 충분하다.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다른 점 두 개. 점유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 하고요. 시효완성자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할 때는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마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례 형태로 주로 출제가 되죠. 갑의 동사는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그러면 을은 이전등기 청권이 생기잖아요. 즉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을의 점유는 더 이상 불법 점유가 아니게 됩니다. 갑의 부동산에 대한 을의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을은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을의 점유는 더 이상 불법 점유가 아니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으며, 을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로 소급하잖아요. 결국 을은 그 땅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 니은, 을이 등기하지 않은 채 정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고 점을 넘겨줬다. 이때 정은 을의 점유만 승계한 것이지 그 효과인 이전등기 청구까지 승계한 건 아니니까 그 정은 을의 시완성을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에게 점유를 넘겨준 을의 이전등기 청구는 매수인과는 달리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디귿이죠. 을의 시효가 완성됐는데 갑이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20년이 됐다. 그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면 을이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갑이 병에게 팔았을 때는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니까 그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병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죠. 다시 말해서 A. 점유 취소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을의 이전등기 청구권, 갑의 이전등기 의무는 취득시효기가 완성 당시 갑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고, 따라서 그 갑으로부터 갑 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걸 사가지고 등기를 마친 자, 적극가담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이 병은 갑의 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니까 결국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을에게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등기하기 전에 제3자에게 넘어가서 제3자가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을은 그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묻는데요. 첫째, 갑과 을의 매매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대법원에 의하면 갑이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아먹었다면 을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을이 시효취득을 주장했어. 그럼 갑은 알게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어. 불법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불법 행위에 병이 적극가담했다면 그럼 갑병 매매는 반사의 질성에는 무효고, 갑병 매매는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가 되고, 따라서 병등기는 무효가 됐으니 을은 직접은 안 되지만 갑을 대위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가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D. 갑병 매매가 가장 매매로 무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즉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즉 을의 시효가 완성되는 소유자가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채권이 상실되는 거, 소멸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리을은 갑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수용이 돼버렸다. 갑소유 땅의 의뢰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는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땅이 수용이 돼버렸다. 땅이 수용된 건 갑의 불법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 그걸 넘겨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상청권이라 한다고 그랬죠. 다만 그 대상청권 행사하려면 갑이 을의 시원성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당연하죠. 갑이 을의 시원성 사실을 모르고 팔아먹거나 갑이 을의 시원성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용이 됐을 때는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대상청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리을 B가 되겠죠. 몇 가지 판례. 을이 갑소유 땅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나 그걸 모르고 있던 갑이 건물을 지어버렸다. 갑이 을의 시완성 사실을 모르고 땅을 팔았다. 갑이 을의 시완성 사실을 모르고 수용이 됐다. 갑의 을의 시완성 사실을 모르고 땅에다 건물을 지었다. 을은 갑에게 어떠한 책임도 추구 못한다 그랬죠. 불법행위 책임도 추구 못하고 대상 청구도 못하고 철거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완성 사실을 모르는 갑에게는 책임을 추구하지 못한다. 갑소유 땅에 을의 시완성 냈는데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을이 등기하게 되면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을은 저당권에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을이 병에게 갑 대신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갚은 거니까 을이 갑에게 내가 네 대신 돈을 갚았다. 나한테 갚아라. 구상권 따위를 행사할 수는 없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판례는 밑에 걸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됐고요. 4번도 됐습니다. 3번, 4번 됐고요. 자, 3, 4, 5번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건데 좀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3번만 볼까요? 간명의로 신탁된 엑스토지. 간명으로 신탁됐다니까 신탁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즉 원래는 병소유였는데 병이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을이 시효가 완성됐어요. 근데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병이 갑과의 명탕약정을 해지하고 등기가 다시 병에게 되돌아갔어요. 이때 병 시효 완성 후 제3자로 봅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엑스토지가 소유권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병 소유야. 병이 명의 신탁자고 갑이 수탁자야. 이 상태에서 을이 20년 점유했는데 을에게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가 다시 신탁자에게 되돌아갔어. 이때 을은 신탁자를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 요거 하나 좀 따로 확인하시고 4번하고 5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점유취득시에서 기억할 것들입니다. 반면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되죠. 그죠? 일단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등기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 등기부 자체는 유효한 등기부여야 되죠. 따라서 이중보존 등기, 중복 등기인데 무효가 된 등기부, 무효가 등기된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때 그 등기는 무효 등기여도 되지만 등기부 자체는 적법 유효한 등기부여야 한다는 거. 두 번째, 등기하고 점유하고 10년 돼야 되죠. 근데 7년밖에 안 됐어. 이때 점유승계 인정되죠.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이면 되죠. 등기승계도 인정되는가? 된다. 전 등기를 합하여 10년이면 된다. 점유승계, 등기승계 전부 인정된다. 그 다음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의무과실은 당연히 선의무과실로 등기하라가 아니라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라는 거죠. 이때 선의점유까지는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니까
무과실 점유만은 등기부 즉시 완성자가 증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선의 무과실은 점유기간 동안 계속해서 10년간 선의 무과실일 필요가 없고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기억하셔야 될 요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판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권으로서 소유자로 등기.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 없죠.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라면 이 사람은 소유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의 경우에도 돌아가신 분의 등기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보세요. X토지에 소유자로 을이 등기가 된 상태에서 점유도 하고 있었어요. 10년이 됐어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등기가 불법 말소되거나 무단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합니까? 안 합니까? 상실하지 않죠. 왜?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권리를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3번이죠.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이 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 등기 처권이 생길 리가 없죠. 이전 등기 처권은 점유 취득시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거나 무단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점유자, 시효완성자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필요 없이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면 충분합니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처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나 소유권에 기초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이건 가능하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전 등기 처권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5번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바로 취득하죠. 그때 그 소유권 취득 효과는 언제로 소급한다?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죠. 다만 이 소급표를 주장 못한다. 누구한테? 과세관청에게는. 과세관청에게는 소급표 주장 못한다.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근데 갑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세청이 압류했다. 그리고 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국세청에 쫓아가서 20년 전부터 내 거였다. 압류는 부당하다. 이런 주장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소급표를 과세관청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 2번 점유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 처권을 시효 2기라 그랬죠. 시효 완성 전에는 이전등기 처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포기 못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당연히 포기할 수 있죠. 근데 점유 취득시 완성자가 점유 취득시 완성 후에 소유자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피할 목적으로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매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시효 2기 포기가 아니게 됩니다. 시효 2기 포기 아니다. 4번 시효 2기 포기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전등기 처권의 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등기 처권은 상대방이 해야 되죠. 자, 이전등기 처권 누구한테 그랬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니까 당연히 그 포기의 의사표시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죠. 4번 시효 2기 포기. 이전등기 처권의 포기. 취득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된다. 따라서 갑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땅을 20년이 점유했는데 갑등기가 무효일 때 당연히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를 못하고 갑에게 이전등기 처권 포기도 못하겠죠. 시효이기 포기 이퀄 이전등기 처권의 포기. 이전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하는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한다. 그럼 포기도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4번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동사는 조문만 기억하시면 되죠. 10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있고요. 5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있는데요. 10년 점유는 소유이사, 평원, 공연 점유죠.
반면에 5년 점유는 플러스 선이 무과시 점유입니다. 조금 다르죠? 조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시효고요. 자,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보고 있으며 몇 가지 추가. 무주물 선점. 자, 무주물 선점. 첫째, 무주의 동산만 소유의 이사로 점유, 즉 자주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당연히 국유입니다. 무주의 동산만 선점유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 습득자가 공고를 해야 되고 6달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역시 습득도 동산만 되고요. 소유의 이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매장물, 어디에 묻혀있는 물건이죠. 그거를 발견한 자, 공고해야 되고 1년이 지나야 됩니다.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즉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이때 매장물은 부동산도 됩니다. 무주물 선점과 유실물 습득은 동산만 되고요. 매장물은 부동산도 되고요. 무주물 선점과 유실물 습득은 점유해야 되지만 매장물은 발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타인 토지나 물건에서 매장물을 발견했을 때는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첨부라는 게 나왔죠.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결합의 형태가 세 가지, 합체, 부합, 혼화, 섞이는 거, 또는 타인 물건에 노력을 들이는 거, 가공. 합체, 부합, 섞여, 혼화, 노력을 들여 가공. 이렇게 해서 기존 물건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첨부를 하고, 이때 새로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민법상 첨부라는 제도입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소유자를 합의로 정하는 게 우선하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합의로 소유자를 정하지 않았다. 그럴 때 민법이 적용됩니다. 일단 첨부가 되면 원상복구는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또 누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가, 합의가 있으면 합의하고 합의가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니까 임의규정이 되겠죠. 구소유자, 기존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있고, 기존 물건에 대해서 제3자 권리가 있었을 때 그것도 보상이 있는데,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임의규정이고 권리자에 대한 보상은, 제3자에 대한 보상은 강행규정입니다. 자, 이 제3자에 대한 보상과 관해서 판례가 하나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매도인이 누구냐? 건축자재상. 매수인이 누구냐? 건축업자. 제3자가 누구냐? 건축주. 근데 매도인 건축자재상이 매수인 건축업자에게 건축자재, 철근 시멘트를 외상으로 팔면서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유보해놨어요. 대금 완납할 때까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 철근이나 시멘트는 건축자재상 소유인데, 그거를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 건물은 요 건축주 소유잖아요. 결과적으로 건축자재상 철근, 소유의 철근 시멘트가, 건축자재상 소유의 철근 시멘트가 건축주 건물에 부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재상은 건축주에게 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자재상이 건축업자에게 철근 시멘트 매매 대금을 청구하는 것 외에 따로 건축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하죠. 건축자재상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철근 시멘트가 건축주와 건축업자 사이에 체결된 건물 신축 계약의 이행으로 건축주 소유 건물에 부합이 되어버렸을 때, 건축주는 건축자재상에 보상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보상해야 된다. 즉 건축자재상은 건축주에게 첨부에 따른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가 그 철근 시멘트의 소유권이 건축자재상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때는 보상 청구 못한다.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때는 보상 청구 못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첨부 보상 청구와 관련된 판례 하나 확인하시고, 첨부는 세 가지가 있죠. 부합, 혼합, 가공. 그중에 부합이 중요합니다. 소유에다가 다른 수개의 물건이 결합한다 그랬어요. 혼화하고 가공은 동산에만 인정이 되지만 부합은 부동산의 부합과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이 있고요. 그중에 부동산 A 부합이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설령 그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기존 부동산 가격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한다는 거 원칙 잊지 마세요. 이때 이 부합되는 물건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됩니다.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건물 증축한 건물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이게 원칙이죠. 물론 타인의 권원, 이거 정당한 거 말합니다.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었거나 건물을 지었거나 또는 건물을 임차인이 임대료에 동의받아서 건물을 증축했거나 이렇게 타인의 권원이란 말은 정당하게 라는 뜻이고요. 그 부속된 물건이 즉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두 가지 요건, 정당 플러스 독립. 그럼 부합되지 않고 부속시킨 자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갑소유 건물을 임차한 을이 갑에 동의받아 건물을 증축했다. 정당. 그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안 되고 증축한 을 소유.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갑소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나눠서 봐주시면 됩니다. 판례 몇 가지 확인합니다. 건물이 증축했다. 증축분이 기존 건물보다 면적이 2배 이상이면 가격이 훨씬 높아도 원칙적으로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2번, 건물의 증축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 그러면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미치죠.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에 경매법원이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령 경락인은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동산끼리 부합했을 때 원칙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주종을 고발할 수 없을 때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게 되죠. 그대로 혼화에 적용합니다. 동산과 동산이 섞였다.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마지막 가공. 타인 물건에 가공했다.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된다. 단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 이런 식으로 부합, 혼화, 가공 보시면 되는데 특히 부합 중에서 부동산 A 부합 정도만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소유권, 나머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의 개념과 공동소유 두 개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